안녕하세요. 놀라운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2대2로 결국 무승부였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난 것인지 경기 내용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경기 아스날과 토트넘의 라인업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 이 공격진 부분입니다.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트로사르의 부상 소식이 좀 들려왔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존슨이 데뷔전을 치르는, 데뷔라기보다는 선발로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B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토트넘이 요즘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너무 들뜨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케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손흥민 선수가 이 탑자리에서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한 기대를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 선수가 일단 골방을 흔들면서 오늘 경기 손흥민 제대로 물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경기 2분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볼이 앞으로 이렇게 슈팅으로 연결됐는데 정확하지 않게 이제 슈팅이 닿으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 장면에서도 보이지만 일단 옵사이드 상황이 있죠. 손흥민 선수 가볍게 탭인으로 넣었는데 골망을 흔들기는 했지만 옵사이드 선언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기분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그렇게 보여줬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분명히 골을 넣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이 BBC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뭐 너무 옵사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특히 비카리오의 어떤 선방이 아니었다면은 진짜 골로 이어질 만한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제수스의 슈팅 장면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 토트넘의 골문에 굉장히 잘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BBC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방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카리오의 어떤 선방을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문제의 장면은 여기서 터져 나왔는데 사카가 슈팅을 합니다. 장거리 슈팅을 날리는데, 그런데 이게 로메로를 맞고 굴절되어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토트넘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맞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훨씬 아쉬웠는데, 골 먹힌 다음에 비카리오의 바디랭귀지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로메로를 좀 독려를 하면서 괜찮다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카가 여기서 하면 안 될 짓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메디슨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사카의 모습인데, 이거는 메디슨을 도발하는 거죠. 도발하는 모습이고, BBC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자책골일지 아니면 부카요 사카인지, 이 골이 누구의 주인인지 이제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BBC는 부카요 사카의 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자책골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로메로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토트넘은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31분 이 장면에서도 이제 아스날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압박을 하는 모습인데, 메디슨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런 압박을 풀어나가는 토트넘을 알고 있다 보니까 메디슨이 잡았을 때 이제 제주스가 압박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기도 했죠. BBC가 메디슨이 거의 토트넘을 자폭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스가 슈팅을 했는데 이게 2대0이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토트넘이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줄을 좀 단단히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게 만든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그런데 이게 살짝 골대를 위협하면서 이게 불안하게 쳐내죠. 라야 키퍼가 불안하게 쳐내는데 이게 브레넨 존슨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넨 존슨이 슈팅을 하죠. 슈팅을 하는데 이게 막힙니다. 막히면서 이 볼이 이제 날아가는데, 근데 이 공을 이제 여기 우도기 선수죠. 우도기 선수가 이 공을 잡아가지고 이제 빈틈으로 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좋은 패스를 줍니다. 좋은 패스를 주고 메디슨이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메디슨이 처음에 이제 바깥쪽을 살짝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뒤로 뺄 것처럼 이제 살짝 시선을 처리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메디슨이 고개를 돌리면서 안쪽으로 공을 탁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공을 딱 쳤을 때 좀 길다 싶었는데, 이 공을 가까스로 살려내서 중앙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줍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의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캡처 보세요. 두 명의 수비수 사이에 있는 딱 그 틈으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면서 이 공이 어디로 가느냐, 골대 딱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이 딱 기록되고 이게 토트넘의 골로 기록됩니다.
토트넘의 동점골에 굉장히 기뻐하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의 메디손 조합이죠. 메디손 조합의 이 세리머니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1대1, 전반에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을 앞세워서 이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BBC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Superb effect. 엄청난 효과다. 그러면서 메디슨이 패스를 주고, 그리고 손흥민이 이거를 꽂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Steer the ball into the bottom corner. 이 밑에 코너 쪽으로 공을 운전해서 넣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주 정교하게 공을 다른 부분을 극찬하는 모습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와, 손흥민 나의 엄청난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와 진짜 메디슨과 손흥민의 터치 미쳤다. 그리고 silence is delicious. 아스날 팬들의 조용해지는 거 아주 맛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면서 바로 조용히 하라고 입에 손을 대죠. 토트넘은 전반전에 아스날의 어떤 기세가 굉장히 강했던 상황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제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기세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기세가 제대로 살아났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마지막 15분, 이 전반전 마지막 15분에 토트넘이 68.8%의 이 점유율을 가져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이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최고 평점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걸로 보였던 40분인데 토트넘이 굉장히 아스날의 어떤 압박에 고전했다라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치를 살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반전 수치를 보면은 토트넘이 오히려 더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볼 소유도 물론 이제 토트넘 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60%를 가져갔고, 슈팅 개수 7개, 그리고 유효 슈팅 개수 3개. 똑같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이 똑같고, 심지어 찬스는 토트넘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샷 인사이드 박스, 박스 안에서의 슈팅, 박스 밖에서의 슈팅 다 똑같았죠. 이 토트넘과 아스날이 얼마나 호각지세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BBC에서 이제 많은 토트넘 팬들이 메디슨이 사카의 골 이후에 그 세리머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건 카르마다. 업보다 업보,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손흥민이 진짜 아스날을 조용히 시켰다, 진짜 거의 도서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손흥민의 효과가 엄청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BBC의 맷 업슨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이 굉장히 좀 동등했다, 좀 굉장히 비등비등한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전반이 시작하기 전에 일단 몇 가지 교체가 좀 생기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스날의 발목을 잡습니다. 라이스가 나가고 조르지뉴가 들어오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부상일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쨌건 스노우볼이 좀 생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후반전 시작 전에 이제 메디슨이 로메로한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아무래도 로메로가 이제 전반전에 자책골을 넣었기 때문에 좀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에게 또 악재가 터집니다. 뭐냐면 이제 핸드볼 장면인데, 이게 안타깝죠. VAR을 통해서 이제 느리게 보니까, 이게 손으로 건드렸구나, 이게 확실하죠. 확실한데 문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결국에 이걸 이제 사카가 공을 꽂아 넣으면서 아스날이 다시 한번 앞서가는데, 맷 업슨이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봤을 때 그건 핸드볼이 아니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건 핸드볼이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 동작이 크다 보니까 좀 아쉬웠죠.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핸드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한 맷 업슨인데, 이 장면도 굉장히 좀 아쉬웠죠. 그래서 토트넘 제발 좀 반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누구죠? 이번에도 손흥민입니다. 진짜 BBC가 불쌍한 로메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로메로를 구한 게 바로 또 한 번 손흥민이었습니다. 또 한 번 손흥민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서 포효하는 장면이 진짜 멋있었는데, 진짜 다시 한번 이 더블 세리머니 보여주죠. 메디손 조합의 이 세리머니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 경기, 이게 조르지뉴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조르지뉴가 이제 메디슨한테 공을 뺏기는 부분인데, 라이스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날의 어떤 그 약점이 제대로 파고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메디슨 선수가 굉장히 타이밍 좋은 패스를 주는데, 이 부분은 또 메디슨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상대 수비수가 약간 메디슨 쪽으로 오기 시작했을 때 딱 역동작 걸리기 좋게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공을 주는 장면이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으면 놓치지 않죠.
이 현재 언론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을 극찬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찬 이 공이 이 골대 끝으로 다시 한번 향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의 왼쪽 오른쪽 골대 안쪽으로 딱 공을 넣어주는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을 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정의를 만들어냈다. Oh my word, 조르지니오. 이건 아마 아스날 팬인 것 같은데 완전 아스날에겐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이 손흥민의 골이 터졌을 때 BBC에서 와 바로 반응한다. 와우, just wow. 놀라운 그 자체죠. 아주 놀라운 상황이었고 조르지뉴가 완전 악몽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메디슨이 손흥민을 찾고 손흥민이 이 상황에서 does the rest with a neat low finish. 마무리를 그냥 제대로 해버렸다. 아주 깔끔한 하단 피니시로 마무리를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스런던 더비가 다시 한번 이제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트넘 팬들은 오픈 플레이에서 2골 넣었고 아스날은 자책골이랑 페널티킥으로 넣었으니까 토트넘이 헐배났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메디손 오늘 제대로 하고 있네 보기 좋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손흥민의 피니쉬 월드클래스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냐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이길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토트넘의 어떤 경영, 운영이 이제 좀 한계를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존슨이 좀 부상 비슷한 상황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존슨을 빼주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메디슨까지 빼줍니다. 77분 대 장면인데 자 여기서 노리는 건 확실하죠.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페리시치가 지금 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이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을 빼면서 이제 히샬리송을 넣어준 부분 이 부분은 뭐 자명하죠. 마지막에 제발 원더골 한 번 더 넣어달라. 헤딩골로 이제 아스날을 한번 흔들어 달라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후방을 좀 단단히 받치기 위해서 호이비에르를 들여보내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토트넘이 좀 전술 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그런 장면이고 손흥민이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8.7점을 기록하면서 일단 양팀 전체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길 수 있냐인데 그런데 이 교체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도 이제 많이 말았어요. 손흥민과 메디슨을 동시에 빼는 거. 메디슨도 살짝 이제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빼준 걸 수 있지만 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손흥민이 나오는 거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너무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진짜 믿지만 손흥민은 계속 뛰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있기만 해도 사실상 상대의 수비수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스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10분이 남아있으니까 토트넘이 일단은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BBC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경기의 어떤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이렇게 히샬리송을 넣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전반전에 굉장히 치열했는데 후반전에는 양팀 모두 좀 공세가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뭔가 이 히샬리송의 공격을 통해서 좀 불씨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팬들도 히샬리송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 추가 시간을 쳐다보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눈빛 이거는 이제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기회냐면 이제 경기 99분 이제 1분도 채 안 남은 시간 클루셉스키가 이제 측면으로 파고들면서 좋은 기회를 이 바깥쪽에 있는 히샬리송한테 줍니다. 히샬리송이 다가오는 걸 이제 목격을 하고 패스를 준 거죠. 이 패스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상대 수비수를 맞아버리면서 결국에 굴절되어서 나가버립니다. 솔직히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찼으면 해트트릭 완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결과론적이죠. 결과론적이지만 이게 안 들어간 게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너킥 기회를 노려보는데 물론 이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의중이었겠지만 허무하게 이 코너킥 기회가 날아가면서 결국에는 골로 이어지지 않고 2대2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사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극적인 골들은 기억에 많이 남지만 코너킥에서 골이 터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손흥민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은 게 좀 아쉬워졌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8.7점을 받으면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부카요 사카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자책골 그리고 페널티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상대를 위협을 하면서 사실은 필드골은 못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손흥민 선수의 판정 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스날의 홈 경기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에게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비겼다는 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외신이 어떻게 이 경기를 분석할지 굉장히 기대가 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러분들께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